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독일의 제 이름과 함께 구독자분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됐습니다. 독일 카셀대학교의 총학생회장 토비아스 시노어 씨의 제안으로 카셀대학교 안에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카셀대학교에 세워진 소녀상은 대학 안에 영구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은 여러분의 참여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정의연은 독일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 활동을 위해 국내 모금을 진행했고 많은 분들이 모금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모금 활동을 소개했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했음을 알려오셨습니다. 정의연과 독일 코리아 협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9월 10일 카셀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국내외 시민들과 단체들의 연대의 마음을 담은 명판을 카셀대학교 토비아스 학생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명판에는 2607명의 개인 및 단체명이 영어와 한국어로 새겨졌습니다. 명판을 보면 제 이름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구독자 여러분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일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현재 독도마저 위협받고 있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소녀상을 둘러싸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구구단체와 이를 지키려고 힘쓰는 이들 사이에서 매주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녀상 철거를 외치는 구구단체에 맞서 반대 시위를 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들 구구단체는 지난 6월 독일까지 찾아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시위를 벌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수많은 독일 시민들을 자극했고 독일 현지 시민까지 합세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결과 카셀대학교에까지 소녀상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관심과 행동이 없었다면 소녀상은 이미 철거됐을 것이고 카셀대학교에 새로운 소녀상도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최근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자 정체는 유성펜, 야요이 시대 중기의 마치에 타와야마 유적.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라고 발표된 것이 유성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7년 당시 시마네현 마츠에시 타와야마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 쓰여있는 검은 흔적이 먹으로 쓰인 문자의 가능성이 있으며 각각 아들차와 청간무 자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사실일 경우 일본의 가장 오래된 문자가 된다면서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먹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성펜 잉크와 일치했습니다. 오카미 연구원은 발굴 조사 후 정리 작업을 하다 실수로 남은 유성펜 흔적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상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웃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조작을 해와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0년 들통난 후지무라 시니치의 유물 조작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유물 조작 사건은 일본의 역사 열등감으로 인해 벌어진 대참사입니다. 일본 국민, 언론은 물론 학계까지 관여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고 나중에는 들통나 세계적 망신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일본은 비교적 짧은 역사, 한국과 중국을 통해서 문명화된 역사로 인해서 역사에 대한 열등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일본의 역사 열등감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한일 역사입니다. 일본은 한일 역사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 적극적으로 왜곡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왜곡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일본인들이 세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역사 문제에 그렇게 끈질긴 깊은 이유, 한국이 역사에 정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석한 칼럼입니다. 칼럼의 마지막 결론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한국의 신정부가 진용공 문제 해결은 일본 측의 성의도 필요하다고 언론에 말했다. 법적으로 지불했다라는 원칙적인 접근이 아니라 감정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 한국 측에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이 칼럼을 쓴 사람은 한국인 또는 제1교포로 추측됩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일본과 친일파는 하나가 돼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독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애플의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커다란 논란이 됐습니다. 타케시마는 어디 영토? 질문에 한국 영토가 아닌 13가지 이유를 표시, 시리의 답변이 한국에서 무리. 애플의 시리에게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독도가 일본 땅인 13가지 이유를 안내했습니다. 한국에서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는 했습니다. 일본은 고문서까지 조작하며 거짓 증거를 만들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해 정말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토모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다며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한국 방문은 당시 한국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입국을 금지당해 공항 밖으로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신도 의원은 항공기에서 내린 뒤 독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 영토다. 그래도 이란 의견 차이가 있으니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통행이 확보된 일본 대표의 입국이 금지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낸 뒤 입국이 거부되면 다시 방한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들은 9시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전설적인 장면을 남겨서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은 점심으로 비빔밥을 시켜 먹은 후 한국을 떠나기 직전 수행원을 통해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산 김을 잔뜩 구입해 돌아갔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이 모습을 두고 빈손으로 돌아가기엔 40만엔 안팎의 왕복 항공료 값이 아까웠던 것일까?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독도가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안 의원은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대선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브리핑에서 일본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2차 대전 패전을 한 일본 입장에서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지난 8월 일본 우길기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관행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은 지난 8월 한일 관계를 위해서 레이더 지침은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영상을 시작할 때 우리가 왜 일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의에 빠져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소녀상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독도가 일본 땅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의 왜곡된 주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모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